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 0.16%죠. 네, 상승했습니다. 오늘 증시가 뭐 크게 변동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아래 위로 뭐 조금씩 흔들어가면서 네, 거의 뭐 보합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수급 자체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들어왔던 것을 또 거의 다 나갔고요. 개인만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점점 크게 확산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그런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명률은 좀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음에 따라서요. 근데 이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병동이 모자라게 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델타 변이 플러스죠. 델타 플러스 변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람다 변이라는 게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지금 람다 변이가 우세종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치명률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는 이제 3, 4%는 기본이고 5% 이상 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반격을 시작하면서 백신에 대해서 뭔가 백신을 많이 맞은 접종 국가들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참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불안정한 느낌이죠. 불확실한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까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경기 회복이 거의 다 진행이 되었고 백신이 이 보급화가 많이 되어서 코로나19가 이때 지금처럼 이렇게 또 크게 확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계속 회복됨에 따라서 이 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흐름들을 한 번에 깨버리는 지금 코로나19가 나왔다라고 보셔도 어, 무방하고요. 이제 이렇게 다시 경기가 봉쇄를 들어가고 하면 분명히 침체가 될 겁니다. 소비자들도 소비가 많이 줄어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지금 최대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활개를 치고 있다면 올해 연말쯤에는 이 작년과 같은 그런 흐름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여러분들과 계속 확인을 했지만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1.4%대로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1.5%대 이상으로 올라간 지 꽤 오래되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락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거죠. 나스닥 100과 이제 다우존스는 거의 뭐 보합 정도, 나스닥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아직까지도 불안한 느낌입니다. 이 유로톡스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빨리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볼 것은 없고요.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1150달러까지 이제 1150원까지 이제 올랐고요. 환율이 서서히 위로 치솟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이 전체적인 환율 흐름을 보았을 때 저점을 디디고 올라갔을 때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00원 상승해서 25,900원 마무리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지겨운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증시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종목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가 워낙 크게 확산을 하다 보니까 뭔가 또 봉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퍼지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라인을 잡아주고 지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은 뭔가 지지부진합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른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 두산중공업은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정도면 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1선을 결국에는 지켜내고 있고요. 21선을 태우면서 서서히 상단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한 번 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위로 밀어붙인다면 26,800원 정도죠. 요 라인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이 고점을 두 번 터치했을 때도 바로 이제 내려갔던 그 자리인데요. 거기서 치고 나가준다면 분명히 두산중공업의 이 지루한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이제 21선 아래로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면 23,000원 정도의 그런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두 가지 방향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이제 뭐 500만 주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한번 거래가 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확실히 이제 원전 이슈에 따라서 레벨업을 한 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잘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7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고 이제 7월 15일, 16일 이렇게 이틀 뒤에 19일, 20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4일 정도가 신주 상장일까지 거래 4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사실은 이제 신주 상장이 6,600만 주가 된다고 하였을 때 신주가 많이 상장이 되었을 때는 그 전부터 조금 미리미리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를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또다시 뭔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계속해서 크게 매수 없이 그냥 지켜보는 거였고요. 오히려 이제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한 번씩 받쳐주다 보니까 주가도 하락하지 않고 밀어 붙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투신이 이제 주로 기간 중에는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매수로 자리를 잡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주요 기간 매수 세력은 금융투자였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수급이 좀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이제 국매도 잔고와 그 다음에 이런 신주 상장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제 이렇게 좋은 신호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이슈가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는 오늘은 또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1456만 주로 또 어제 1330만 주까지 감소를 시켰다가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급증을 시키는 모습이었고요. 거래량이 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은 공매도 세력이 뭔가 두산중공업을 공격을 한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좀 언제든지 이 주가를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거의 3천억, 4천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잔고가 좀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제 대규모로 좀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를 막 쇼커버링을 무리하게 하지 않고 조금씩 상환을 할 때까지 주가를 좀 가두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상환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쉽사리 뭔가 상환되는 흐름은 안 나오고 있네요. 일단 두산중공업 분명히 이제 깜짝 뭐 원전 소식이라든지 그런 소식이 나온다면 대규모 이제 상환이 좀 진행이 될 텐데 사실은 그런 소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신용이죠. 대차잔고
대차장고를 또 보면 대차장고는 이제 꾸준히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상환 물량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일매일 이제 대차장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대차 잔고는 줄어드는 건 좋지만 공매도 잔고도 같이 좀 줄어들면 좋겠고요. 일단은 흐름 자체는 대차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급등을 할 때 급증을 했던 그 대차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수급적으로는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요, 빨리. 공매도 상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씩 매수를 한다. 하지만 이제 엊그제인가요? 엊그제 좀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매수를 시작했고 98만 7만 주에서 92만 주로 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8%대를 보유를 회복을 했고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인프라코아를 또 9% 정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신주 상장이 두산중공업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지분을 꽤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세력이 이제 주로 이 두산중공업을 좀 컨트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은 좋네요. 다만 이제 이 공매도 잔고만 좀 빨리 상환이 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울 1호기 완공 15개월 만에 시운전 들어왔고요. 원전 원료를 첫 장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탈원전 기류를 좀 깰 수 있는 그런 첫 흐름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공사가 진행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 공사 완료를 한지 뭐 정지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갔었고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렇게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을 지어놓고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다가 이제서야 시운전을 들어갔고요. 진작에 이렇게 뭐 조건을 좀 빡세게 걸던지 좀 그런 이 안정성을 확인을 했다면 좀 빨리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 완전히 뭐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드디어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두산중공업 포함해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4일에 최초 이제 연료 장전 행사를 시작했고요. 8개월 시운전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한울 1호기가 이제 완공 15개월 만이네요. 원자로에 처음으로 원전 원료를 채우고 시운전을 돌입을 했고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거고요. 전력난에 대비해서 원자력 발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이 신재생 에너지가 커버하기에는 역부족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을 1400메가와트급이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체코에서 짓는 거는 1000메가와트급이고 그 다음에 어디죠? 그 폴란드 쪽은 1400메가와트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돌려본다면 폴란드 쪽 수주 거기서 이 운용 경험을 또 얘기를 하면서 폴란드 수주에도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신한울 1호기로 인해서 지금 파급력이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앞으로의 이제 원자력 관련 그 시너지도 좀 많이 발휘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이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인 이 코로나 상황과 그 다음에 그 두산중공업이 이제 7월 21일에 있을 그 흐름만 좀 잘 유지를 해준다면 확실히 재매수 기회가 분명히 확실한 매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자,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위치죠. 21선을 받치고 사실 이 정도 나가준다면 좀 뭐 그냥 치고 나간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매수 기회를 본다면 이제 요런 자리, 요런 자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21일에 있을 그 신주 상장이 이제 대규모로 있을 그 이벤트를 무시하고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고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신한울 1호기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해외 원전 수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시간은 열심히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네,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